안녕하십니까. 저는 번덕들지기 한성환 대표입니다. 23년 동안 유통사업을 해왔었고요. 이곳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는 유통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좀 찾고 또 싶었고, 그런 차원에서 귀농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간단한 농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귀농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1차 생산 농업 관련해서는 좀 수익 면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어떤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번덕들을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약 한 5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귀농 9년 차인데 한 4년 정도를 지금 번덕들 농원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번덕들 농원의 프로그램은 4가지가 있는데요. 곤충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꿈들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뱅이 자체가 혐오와 소외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소외되는 아이들이나 그런 층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해보려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두 남매가 결국엔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새가 파랑새였다라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요. 번덕들이 지금 지리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통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뒷동산에 숲이 있는데요. 그 작은 숲을 통해서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새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치유농장이라는 그 모티브를 하나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를 매개로 매개 치유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를 지금 한 4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새를 만질 수 있는 그런 또 공간, 그리고 꽃들이 만발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새들도 만지고 교감하면서 동물 매개 치유라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덕들이 원래 높고 평평한 언덕이라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번덕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높고 평평한 이 언덕, 그 추억의 언덕을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번덕들 농원의 뒷동산 지초봉이라는 곳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8강장이 있어요. 잔디도 깔려 있고 해발 한 600고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 구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는 저 무등산까지 한 100리 정도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탁 트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어떤 여기 구례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인문학적인 감수성적인 것을 믹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또 거기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큰 만족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높고 평평한 언덕, 번덕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귀농해서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농업의 수익은 언제 오냐면 10월이 지나야 합니다. 1년에 많아야 봄철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이제 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비용은 발생하고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의 수익을 가지고 12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산업 구조죠.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단점이 많다. 그리고 1년에 한꺼번에 왕창 벌어야 되는데 너무 쉽지 않은 1차 산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여행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행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체험농장, 교육농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거기에서 어떤 나온 주제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체험이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잘 접목하면 뭔가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체험농장을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1차 산업을 활용한 하나의 리폼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융복합 산업이죠. 이 여행 산업을 하나의 그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농업이라는 가치를 다시 해석하는, 재해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모른다는 거, 경험이 없다는 거. 제가 여행만 다녔지 여행을 플레이하고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또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체득했고, 한 번 한 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죠. 시험 삼아서 해보기도 하고,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무료 서비스로도 해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방향과 목적을 찾게 됐는데요. 문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7살짜리 꼬마, 그리고 사춘기 또 소녀,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인 엄마와 40대 중반의 아빠가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7살짜리 꼬마한테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어쨌든 아이가 좋으면 엄마도 좋고, 엄마가 좋으면 아빠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춘기인 이 소녀가 불만이죠.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했고요. 찾았고, 그러다가 어떤 매개치유라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농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치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성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게 된 게 화조원이었습니다. 꽃과 새들,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갖는 어떤 감수적인 요소, 그리고 또 치유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이번에 수개월 동안 그런 소소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치유라는 개념으로 어떤 여행과 결부된, 그리고 또 이 농촌의 자연 환경, 생태계, 그리고 농업이 갖는 그 감수적인 요소들이 어떤 그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힐링적인 요소에 조금씩 보탬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또 찾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디다 목표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저한테는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와 미래지향적 갈망은 곧 독과점이라는 요소입니다. 곧 자기만의 브랜드와 비법으로 소비자들의 소유적인 가치를 만족시켜주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조건을 소유함으로써 지속적인 독점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요. 저는 현재 자신이 갖는 요소와 역량이 곧 독과점의 핵심 요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리뉴얼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비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